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딩의 나고팔입니다. 네, 오늘은 스타트와 링크 문제를 풀어드릴 것이고요. 네, 오늘도 역시 삼성원 기출 문제에서 문제를 가지고 왔고 백준에 있는 문제입니다. 네, 문제는 최대 20명의 선수가 있고 선수는 항상 짝수명으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은 인원수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팀의 능력치가 가장 최소가 되었을 때 그 최소가 되는 능력치 차이를 출력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능력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아래와 같습니다. 2차원 배열인 이 능력치 표를 입력을 받게 될 건데요. 이 능력치 표는 1번 선수와 만약에 2번 선수가 같은 팀에 있다면 이 1과 2, 2와 1 해서 1과 4를 더한 5가 이 팀의 능력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1번과 2번이 같은 팀에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3번 선수와 4번 선수가 같은 팀에 있게 됩니다. 3번 선수와 4번 선수, 4번 선수와 3번 선수 합쳐서 7. 그래서 이 팀의 능력치는 7이 되게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능력치를 계산을 해서 두 팀의 능력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그 값을 출력해 주는 문제입니다. 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네, 뭐 이것도 역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만들어진 팀에 대해서 능력치 계산하는 법을 이제 사용해서 능력치를 계산해서 능력치가 가장 최소가 됐을 때 그 값을 저장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출력해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시간 안에 풀릴까 안 풀릴까 이제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n명 중에 2분의 n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n 컨비네이션 n 나누기 2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숫자를 넣어서 보시면 최대 n이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20 컨비네이션 10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약 18만 가지 수의 이제 팀이 뽑히게 되는 것이고요. 어, 이, 이 팀을 뽑을 때 이 20 컨비네이션 10이 되는 이유는 팀의 첫 번째 선수와 두 번째 선수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 뽑힌 그 선수, 첫 번째 선수와 두 번째 선수가 첫 번째 선수가 먼저 뽑혔든 두 번째 선수가 먼저 뽑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뽑는 것이고요. 네, 뭐 이것은 확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제 확률이나 뭐 컨비네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링에서 찾아보시면 뭐 이제 보통 이제 수원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많이 배운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어찌 됐건 18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팀은 그리고 한 팀에 대해서 이렇게 팀을 나눈 이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포인트 능력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2차 포문을 돌면서 약 100가지의 이제 계산 100번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두 가지를 이제 곱하면 2천만보다 좀 작은 뭐 1800만인가요? 네, 1800만 정도의 연산을 통해서 이 해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충분히 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능력치 계산은 뭐 아까 제가 문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A와 B가 같은 팀에 있을 때 계산되는 능력치는 이 테이블의 능력치 입력받은 능력치 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A와 B 그다음에 능력치 표에 B와 A를 더해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뭐 만약에 팀 1과 팀 2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테이블 팀 1의 모든 멤버를 이렇게 넣고요. 테이블 1에 또 팀 1의 모든 멤버를 두 번째 넣게 됩니다. 이 모든 멤버의 최대 수는 10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모두 더한 게 팀 1의 능력치이고요. 팀 2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팀 2의 능력치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첩해서 2차 포문에서 돌고 한 팀의 최대 명수가 10명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10 약 100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코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선수를 받아야 되는 n을 입력을 받고요. 능력치를 받을 테이블을 입력을 받고 뭐 팀 1이라고 할까요? 팀 2. 네, 이렇게 받으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픽이라는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저희가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RET라는 값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랑 좀 멀어져서 잘 안 들렸을 것 같은데, 네, 어차피 변수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n을 받고, 이런 식으로 능력 지표를 입력을 받고, 저희는 RET를 우선 아주 큰 값, 인티저의 양수 인티저의 가장 큰 값으로 21억 정도 되는 이 값으로 초기화를 해줄 거고요. n개 중에서 m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dfs 함수를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잘 돌았다면 이 RET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dfs 함수로 current와 pick count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 pick count는 이제 이 팀에서 몇 명을 뽑았다. 만약에 10명을 뽑으면 멈추게 될 것이고요. 최종 그러니까 n의 절반을 뽑으면 멈추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팀에 넣어주면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픽 카운트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픽 카운트가 n의 절반이라면 뭔가 이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점수를 계산해야 되는 타이밍이 된 거고, 이제 n명을 뽑기 2분의 n명을 뽑기 위해서 이런 포문을 돌아야 되는데요. 픽의 현재 i를 뽑았다면 dfs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뽑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디버깅을 원래 잘 안 하는데 dfs를 좀 더 설명도 드릴 겸 뭐 디버깅을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만약에 이제 팀원이 총 6명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3명을 뽑게 될 것인데요. 3명을 어떻게 뽑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좀 갖다 놨는데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처음에는 6명 중에 헷갈리니까 이렇게 볼까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배열이 몇 개든 상관없이 이 콤마를 찍고 6을 치면 6개 배열만 나옵니다. 네. 뭐 주로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쭉 나오는데, 포인터 같은 경우는 배열이지만 배열처럼 쓰고 있는데 잘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콤마 6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뒤에 이렇게 원하는 개수만큼 배열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거 디버깅의 여담이었고요. 만약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를 뽑았을 경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 마지막 아이를 빼고 그 다음 아이를 뽑을 때 그 다음 아이를 뽑고 그 다음 아이를 뽑고 결국에는 계속 3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코드를 잘못 짰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면은 코드를 잘못 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명을 계속 뽑으면서, 이거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네, 이게 안 보이시죠? 네, 저희 디버깅이 처음이라, 방송하면서 하는 디버깅이 처음이라 제가 아까 그 콤마 6부터 다시 또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콤마 6이라는 말을 여기서 만약에 배열을 저희가 20개였기 때문에 20개가 쭉 다 보이는데, 6개까지 보고 싶으면 이렇게 6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포인트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내가 실제 배열보다 더 큰 값도 가능합니다. 물론 뭐 뒤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큰 값도 가능합니다. 네, 어쨌거나 저희는
1.6으로 디버깅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뽑을 아이가 없기 때문에 디버깅이 아마 끝나게 될 것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 DFS 코드가 잘 돌아간다 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DFS 코드가 이제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뭐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점수를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업데이트라는 함수는 점수를 이제 이 업데이트 함수에 들어가면 어쨌거나 저희가 A팀, B팀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을 나누고 그 팀의 능력치를 모두 계산한 후에 그 차이의 최소값을 갱신을 RET 값에 갱신을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뭐 만약에 픽의 아이가 뽑히지 않았다면 뭐 누구를 A팀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뽑히지 않았다면 팀 2의 사이즈, 이게 사이즈가 있어야 되네요. 네, 이렇게 초기화를 해두고 팀 1의 사이즈에 팀 1에 이제 넣을 것이니까요. I번째 선수를 뽑았다 하고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픽이 1이라면 팀 2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럼 이제 팀 1과 팀 2가 다 구별이 됐고요. 어떻게 할까요? 썸 1팀의 썸과 팀의 썸 이런 식으로 할까요? 보통은 여기 언더바를 넣긴 넣는데 어떻게 변수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팀 사이즈로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면서 썸 1에는 뭐를 더하셔야 되냐면 테이블에 팀 1의 I번째, J번째 이 선수의 합과 이 반대가 되는 경우, 이게 J고 이게 I고, 이 선수의 합이 이제 썸 1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썸 2에는 변수도 잘못 넣었네요. 이게 요새 좀 회사도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게 동영상을 찍을 때 좀 많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고 네, 우선 팀 1, 썸 1과 썸 2가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RET보다 작다면 ABS 썸 1에 어떤 값이 큰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ABS를 썼고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작다면 뭐 이렇게 대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마 잘 풀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AJ의 샘플인데 한번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4가 나왔는데 결과가 2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나 본데요. 잠시만요.
포문을 잘못 돌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게 코드를 다 짜고 나서 디버깅 할 때 주로 이제 F5를 눌러서 디버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디버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 로직에 자신이 있다면 눈으로 코드를 보고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를 찾아내셔야 코딩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물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을 기준으로 잡으면 솔직히 프로까지는 디버깅을 하셔도 따실 수 있습니다. 뭐 밖에서 얘기하는 B등급까지는 뭐 디버깅 와치창 띄워놓고 디버깅 하셔도 충분히 따실 수가 있지만, 뭐 만약에 C등급을 따시고 싶다 또는 뭐 익스퍼트를 따시고 싶다, 같은 등급인데 그 정도 이제 레벨로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눈으로 디버깅 하는 것을 꼭 이렇게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제 팁이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